안녕하세요. 화통지기 윤주아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한계를 느껴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이 아직까지도 두텁다고 합니다. 오늘의 멘토는 금녀의 벽이라고 불리는 유리천장을 깨트린 분이신데요. 토크 콘서트 화통 104번째 멘토 이금영 멘토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경 전설로 불리시는 이금영 멘토신데요. 오늘 화통 콘서트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이렇게 청춘이던 시절에는 이렇게 멘토 개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통 프로그램 같은 멘토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이제 우인전은 너무 거창하고 고시나 경찰 승진 합격수기 보면서 의지도 다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화통 프로그램이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네.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관에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신다고 들었어요. 고향에서 후배들을 만나는 기분은 어떠세요? 네, 실은 그동안 고향이었어도 경찰이었기 때문에 직무 특성상 목욕탕에 갈 때도 전화 못 받을까봐 제대로 못 가는 이런 늘 긴장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편한 마음으로 경찰을 지망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 네. 경찰학도 가르치고 또 경험담도 들려주고 하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아,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네, 화통 멘토라면 꼭 만나야 할 순서가 있죠. 소통남 황수동 아나운서가 오늘도 화끈한 프로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이금형. 금녀의 조직이라 불리는 경찰 조직에서 2인자 치안 정감에 오르며 여경 전설을 만드는 주인공. 20세 꽃다운 나이에 화가의 꿈을 접고 경찰의 삶을 택했는데요. 여성 순경 고졸이라는 악조건에도 유리 천장을 깨고 두 번째 여성 경무관, 그리고 첫 여성 치안감에 이어 치안 정감에 오르는 기록을 세웁니다. 특히 이금영 멘토는 경찰을 천직이라고 여기는 신념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아동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성폭력 관련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마포 발바리와 도가니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굵직한 사건들도 멋지게 해결합니다. 경찰을 천직으로 여기고 신념과 철학을 갖고 38년 경찰관 인생을 전설로 바꾼 이금영 멘토를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금영 멘토의 프로필을 들어봤는데요. 오, 진짜 정말 존경스러운 여성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깨트리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경찰 조직은 남자 조직인데다가 직무 특성상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순경, 고졸, 여경이라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3대 약점 이런 걸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주경야독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청춘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들려주고자 합니다. 네, 특히 여성 청춘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금영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청춘인데 청춘의 사전적 의미는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인생의 젊은 시절을 말합니다. 네, 사무엘 울만이라는 이런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또 청춘은 강인한 의지, 또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은 나약함을 물리치는 용기와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대의 청년보다 60대의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춘이 지나고 50대의 이 청춘이란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그 경찰 생활 자체가 나약함을 물리치고 안이함을 뿌리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청춘이란 시를 좋아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여러분들 청춘 시기에 이 청춘이란 시를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실패하시고 5년간 암 투병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대 꿈을 접고 20세에 순경으로 경찰에 이렇게 투신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경 숫자가 만여 명이고 경감 이상 그 간부 여경도 500명이 넘고 또 경찰서장인 총경 여경이 9명이고 장군에 해당되는 경무관이 2명이나 되고 또 저 치안정감도 이렇게 배출이 됐지만 77년도 당시에는 최고위직 여경이 경감이 1명이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이런 지금 시절에 500명이나 되는 이런 경감이 1명뿐이었고 또 여경 총원도 500명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들어왔는데 80년대에 굉장히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저희가 집회 시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비난도 많이 받고 불신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그 아이디를 폴리스 호프 해서 경찰의 희망이 되겠다. 그리고 또 프로 경찰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총경이 되겠다, 서장이 되겠다, 청장이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경찰의 희망이 되겠다, 뭐 프로 경찰이 되겠다 이런 그런 목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에 경찰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람된 삶을 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그 경찰에 대한 편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직업란에 경찰이라고 잘 쓰지를 않았고 또 저희 이제 친척이 저를 중매를 제가 서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중매를 해주고 싶은데 여경이라 좀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이제 기분도 상했고 좀 상처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순경, 고졸, 여경, 그러니까 제가 치안 정감 승진하고 나니까 순경, 뭐 고졸, 여경이라는 3대 핸디캡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금여의 조직이라는 경찰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99%가 경찰이고 간부는 뭐 다 100% 이제 남자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특히 순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 대학생이나 간부생들은 간부인 경위로 시작해서 저는 30m 뒤에서 이렇게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저는 30m 뒤에서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부지런히 막 이렇게 이제 막 늘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지만이 휴식도 없이 막 해야지만이 이제 겨우 쫓아가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토끼같이 좀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는 토끼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집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저를 고등학교까지 잘 이제 키워주시고 또 저희 시어머님께서 제 자식이 셋이나 되는 제 자식을 이제 잘 키워주고 고생하고 계시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정진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이제 뭐 슬럼프라든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직 그 자식을 위해서 고생도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순경, 고졸, 여경이라는 이런 핸디캡을 극복을 하는 데는 상사분들과 또 주변 분들의 도움과 지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이런 이제 뭐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저를 막 이제 도와주고 지지해줘서 보니까 그분도 역시 이제 그러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제 도와주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주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다음에는 이제 자기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고졸, 여경이라는 이런 이제 3대 핸디캡에 제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는 이런 공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을 맞춰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유통회사에 다니는데 유통회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이제 손님들 영업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말에 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일요 과부, 월요 호래비라는 이런 이제 별명도 우스갯소리로 해주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이제 주말이 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 오면 막 즐겁게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저는 막 주말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하다가 과학수학과에 당시 제가 이제 그 충북 경찰청에 근무를 하다가 경찰청의 과학수학과 몽타주 요원으로 체브람씨를 그려서 선발이 돼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과학수학과는 사건 사고를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늘 이제 근무를 거의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은 이런 이제 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숙제할 것과 이제 책 읽을 거 싸들고 이제 짜장면 사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은 짜장면 먹는 거에 막 기대감에 얼렁만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쫓아와서 저는 이제 그 일선에서 사건 의뢰에 들어온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 저절로 오랫동안 이제 엄마가 일하고 공부하는 걸 직접 이제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이제 데리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는 일하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24시 하루 그러니까 저는 하루 24시간을 28시간으로 늘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업무와 육아 가사 때문에 이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승진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방통대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책만 피면 수면제가 되어서 자느라고 이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통대학교의 법학과를 나왔는데 방통대학교 법학과의 교재가 당시에는 책하고 이런 테이프였습니다. 책하고 테이프였는데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 테이프를 설거지하고 다림질하고 머리 감고 뭐 화장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또 길거리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길거리 막 다니다가 누가 야야 막 불러도 이제 못 듣고 막 다닐 정도로 해서 쭉 그 짜투리 시간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많이 들었더니 하루에 최소 3-4시간을 공부 시간을 일하면서 기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자기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게 긍정입니다. 긍정.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제 저는 열심히 막 일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 눈총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 찬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이런 이제 힘을 줍니다. 제가 이제 그 첫째 애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는 몽타주 업무를 할 때입니다. 몽타주 업무를 하는데
몽타주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몽타주 얼굴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얼굴이 다 이제 살인범, 강도범 이런 이제 범인들 얼굴만 계속 막 인상파 막 이런 걸 이제 그리고 또 신호물상 변사체의 얼굴을 그려서 수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배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시신 얼굴을만 이제 그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 애가 큰 애가 태어나고 나서 막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 제끼는 겁니다. 정말 그림을 막 그려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하도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달력을 많이 모아가지고 달력 뒷종이에다가 스케치북처럼 막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는 지문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문 업무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토막 시신의 손목 여자 손목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둘째 6개월 임신한 지 6개월 됐는데 지금 이제 임신 저출산 시대라서 굉장히 임신한 걸 많이 이제 권장하고 막 잘 봐주고 하지만 그때는 임신했다 하면 일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이런 마이로 이렇게 이제 가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임신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제 토막 시신의 손목에 지문 채취를 이제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토막 시신들이 이제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에 이제 몇 번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이제 그 남자들은 오히려 그런 걸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제가 해야 여자들이라서 못한다 이런 소리를 이제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임신 한 내색 안 하고 이제 뭐 갈등을 했죠. 근데 나 임신해서 이거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냥 해서 이제 그 지문을 채취하면서 저희 애한테 이제 저는 뭐 애들 크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경찰 엄마한테서 너희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뱃속의 애한테 야 너는 경찰 엄마한테 태어나니까 강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자 외과 의사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복개 배를 가르는 이런 수술을 할 것이다. 경찰보다 훨씬 의사라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직업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 숙제로 해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그런 해부까지 뭐 초등학생이 해부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가 막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횟집 하는 친척한테 회칼까지 빌려다가 가늘고 길다란 그 미꾸라지를 그냥 정교하게 해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전에 얘 가졌을 때 그 토막 시신 지문 채취했던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스쳐가는 겁니다. 까마득히 잊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생명공학에 이제 그 종사를 하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직업도 다양한 여러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도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태교라는 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 이제 좋은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데 저는 뭐 살인범 뭐 강도범 얼굴 막 보고 그리고 시신 얼굴 보고 토막 시신 막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서 이렇게 범인을 잡게 하려고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갖고 할 때 항상 하여튼 어떤 어려운 일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Love is splendid like cherry blossom. Love is bliss on my bicycle. Love is the kiss from a cup of coffee. I'm falling in love. Love is happy and too scary movie.
Love is a red carpet only for you. Love is the kiss from a cotton candy. You make me feel so beautiful. All I need is to feel my heartbeat. You make me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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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here the rainbow shines.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념과 철학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일과 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과 철학을 갖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념과 철학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여청과 업무를 여성 청소년과 업무를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뭐 성폭력, 가정폭력, 실종아동, 성매매 이런 것들을 범죄로 보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는 또 경찰의 업무로 보지 않는 이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업무를 초대 여성실장으로 2001년도에 하는데 딸이 성폭행 당하니까 막 가정불화하고 하다가 이혼해서 가정이 이제 파괴되고 또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집을 못 찾아올까봐 계속 이사를 안 가고 한 집에 계속 살고 있고 또 밤에 잘 때도 우리 아이가 밖에 어디 추운 데 가서 떨고 있을지 모른다. 보일러도 안 켜고 이렇게 자고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헤매는 그런 이제 실종 아동 엄마들, 또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가 남긴 노트를 가지고 와서 학교 폭력으로 자살했는데 억울하다. 이걸 밝혀달라.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또 이런 엄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경찰의 존재 이유는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경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걸 새로 여청과도 만들고 인력 예산도 따고 이런 일선의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의 별명이 불도저라고 막 또 뭐 이금영한테 걸리면 안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또 그리고 제 여청과는 서로 저 있는 부서는 또 서로 오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더니 또 저희 남편은 집이 여관이냐 막 이렇게 막 해서 또 막 싫은 소리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뭐 이제 불도저라고 이제 뭐 꼭 그 좋은 의미만의 뭐 불도저라기보다 밀어붙여서 직원들이 힘들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내포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2006년도에 또 마포 서장을 했는데 그때 그 마포 발발이라고 속칭 그러니까 발발이라는 게 1년 반 동안 이제 잡히지 않고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성폭행이 나고 하니까 그런 이제 속칭 발발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마포 발발이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이 불안에 떨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마포 서장으로 이제 갔는데 전임 서장이 가면서 인수인계를 뭘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서장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이거 내가 1년 반 동안 막 열심히 했지만 못 잡아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더 해도 안 될 거야. 괜히 직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뭐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가만두면 계속 나는데 그걸 가만둡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뭐 이제 계속 주말마다 수사본부에 가서 수사 지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 전임 서장님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서장, 그 말이야 해도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직원들 다 힘들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어이가 없었는데 끝까지 수사를 하도록 해서 범인이 강체해 가서 사용한 이런 수표를 찾아내서 지문검출해서 사건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2011년도에 광주청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7년 전에 무죄를 받았던 이런 청각 장애인들 성폭행 사건이 도가니 영화로 해서 굉장히 이제 경찰이 막 비난받고 막 이러는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청장 가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도가니 영화를 저거 봐야지 하면서도 제가 이제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제가 또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안 가고 있는데 이제 경찰청에서 광주청장이 수사본부장이 돼서 그걸 재수사해라라고 이제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이제 성폭행 이런 사건하고 저는 어떤 운명적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폭행 그러니까 도가니 수사팀을 꾸려서 30명을 꾸려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조조로 도가니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조조는 5,000원이라서 이제 5,000원 왜냐하면 이제 제 뭐 업치비가 많지 않으니까 5,000원 해가지고 이제 도가니 영화 보고 이제 칼국수로 먹고 이제 출정식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응징하자,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10년 넘게 그런 이제 성폭행 사건에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또 과학수학과 근무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몇십 년을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쌓아진 전문성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부지런히 낮밤으로 만들어 놓은 성폭행 수사 인프라 시스템 인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총동원을 시켜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NGO들이 이제 굉장히 막 불신도 하고 막 협조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7년 전에 무죄를 받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수사를 열심히 경찰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지적 장애도 갖고 있어서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를 의사로 표현을 하고 또 담양에 있는 치료 병원을 영광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술의 부정확 때문에 이제 무죄가 또 됐고 또 목격자 확보가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또 목격자도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 이사장 둘째 아들을 무죄 받았던 둘째 아들을 8년형을 지금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고 또 관련 나머지 조그만 이런 소소한 사건들 모두 해서 14명을 모두 이제 사법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취업 난등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관도 되고 뭐 청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청춘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청춘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도 늘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고다라는 걸 이제 복창을 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80년대 한참 힘들게 살 때 80년대 90년대까지 Yes I Can이라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Yes I Can. 그래서 최고다 할 수 있다. 크게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용기와 지지를 보내는 의미로 최고다 할 수 있다 그러고 큰 박수로 다짐의 의미로 큰 박수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자 합니다.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쿨하지 너를 두어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네, 이금영 멘토의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같은 여성이지만 정말 멋지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요즘도 여성의 유리 천장은 존재하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노력이 유리 천장을 깨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강연 들으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면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겼고 괜히 전설은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도 참 좋았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세요. 오늘 뭐 긍정의 힘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뭐 긍정의 힘이라서 좀 어떻게 누구든지 받아들이겠다, 마음이 열리겠다라는 어떤 느낌의 헤어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마음이 반영이 돼 있나요? 헤어스타일에? 아, 이거 제 헤어스타일 말씀들을 또 많이 네. 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제가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는 카라키까지 머리가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발머리 하면서 또 늘 막 이제 그 업무를 그 좀 경직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데에 조그만 머리카락만 하나 이렇게 내려와도 네.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프레이가 나오면서 그래서 드라이를 해갖고 스프레이를 딱 해서 하는데 또 저희 남편도 그럽니다. 네. 점점 올라간다. 점점 높아지시는. 아까 아니, 대기실에서 보니까 예. 스프레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제 저는 뭐 흐트러지는 게 싫어서 근데 이제 네. 제가 자연인 된 지가 이제 좀 100일이 넘어서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좀 이렇게 경직된 게 좀 이제 아직 안 풀어져 있어요. 좋아 이해해 보이십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순경을 이제 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과는 좀 많이 여경에 대한 인식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제 얼굴은 예쁘장한데 여경이라 중매를 못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할 얼굴은 정도로. 예쁘장하다. 네, 예쁘장한데 자신감이 자신감이 확실히. 아름다우세요. 네. 아니 네. 아니 표현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그 여경 시험을 한 뭐 7.8기 할 정도로 여러 번 시험을 봐서 어렵게 막 합격을 하고요. 네. 또 이런 이제 똑똑하고 그 건강하고 생활력도 강하다 하면서 여경들을 굉장히 이제 며느리감, 신부감으로 선호를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어느 남자 직원한테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 친구가 타 부처 공무원인데 타 부처 이제 공무원이 여경들하고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야 우리 남자 경찰 짝하기도 모자라 그러면서 딱 잘랐다고 아,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주가도 올라가 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예. 네, 치안 정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번 붙었는데 그 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셔요? 예, 저는 이제 그 제가 하는 일들이 경찰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 생각이 있는 데다가 네. 또 제가 이제 치안감, 치안 정감 되면서
이게 이제 최초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아놓으니까 제가 잘 못하면 앞으로 이제 고위직 최고위직의 여경이나 여성들 진출에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정말 더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경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치안 정감이 얼마나 높은 직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치안 정감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예, 저희 13만 경찰 중에 2인자입니다. 2인자 경찰청장 밑에. 예. 와. 와,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2인자 네.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그 집에서 저희 양쪽 어머님께서 이제 잘 도와주셨고 헌신적으로 해주셨고 또 이런 상사나 주변 분들이 이제 또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줬고 또 무엇보다 저는 제가 이런 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들의 어떤 영혼이나 그들의 어떤 이제 성원이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금영 멘토께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먼저 용춘 브라더스는 어떠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용춘 브라더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용춘 브라더스입니다. 네. 사실 그 네. 헤어스타일도 저희가 궁금했고 그 질문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질문을 제일 다 중요한 건 하셨어요. 뭐냐면 그 우리 황수동 아나운서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육군 갔다 육군 왔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네. 육군에 보면 네. 스타 볼 수 있습니까? 원스타 정도? 원스타 봤어요? 봤어요? 투스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아. 봤죠. 네. 저는 원스타가 나타나도 일단 차 밑으로 숨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이제 숨으라고 하죠. 제가 의경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네. 일단 만약 별로 치면 별 3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머리 스타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제가- 빨리 납니다. 죄송하다고 빨리 사과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감히 말도 섞을 수 없을 정도의 아유, 그런- 그럼요. 네. 근데, 근데- 예, 근데 이제 얘기하세요. 정년퇴임 예.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따뜻한 교수님이시니까. 네, 그렇죠. 예. 자, 사실 무엇보다도 그 이제 치안 정감이 2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순경에 시작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도 많이 생기고. 사실 제가 딱 네. 봐도 머리 스타일만 봐도 욕심이 많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도 네. 욕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머리카락 하나 내려오는 게 네. 이게 정말 거슬려서 아, 왜냐면 신경 예. 쓰신 거예요, 머리? 지금 신경을 정말 많이 아니, 쓰고 이거 질문을 드려야죠. 아, 그렇죠. 당신 예. 머리 얘기를 아,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한 단계 그 올라가실 때마다 시험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어렵고 한데 사실 그 사람이 다 욕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까는 자꾸 사명감 얘기하셨는데 사실 승진 욕심이 좀 있으셨던 거죠? 아 있었죠. 그러니까 승진을 승진을 해서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저는 제가 이런 이제 주로 민생 치안 업무에서 잔뼈가 굵고 해서 그런 쪽에 이제 물론 승진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지만 그런 쪽이 컸습니다. 그런 쪽이. 예. 저까지 올라가는 자체가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거냐면 예. 보통 경찰대학교 나오면 무궁화 하나로 시작을 하죠. 그죠? 무궁화 하나 미안한데 시작- 예. 이 친구가 경찰을 하긴 했는데요. 네. 경찰청에서 축구 선수로 그게 사실 그 전에 이제 부산 경찰청 청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전에 계셨을 때 제가 부산청 대표로 전국대회 나가가지고요. 사실 우리 청장님 뵈려면 저 끝에 3층 높이에 계셨고 저는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네. 오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근데 그 많이 치안 반가워졌나 정감이면 봐요. 개인의 의지대로 어쨌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끝까지 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그 말씀하고 싶으셔서 1인자니까 뭐 그 치안 청소 욕심 이런 말씀하시려고 지금 계속 이제 돌리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저는 이제 치안 정감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욕심이 아니라 제가 이런 치안 총수가 되고 싶다는 거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충북에 차장도 했고 또 부산청장도 하고 광주청장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색과 정서가 뚜렷이 차이가 나는 이런 이제 전국에 또 지휘관들을 했었고 제가 또 부산청장 할 때 전국의 그 지방청 중에 또 1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치안 총수가 더 이렇게
이제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바람을 더 가졌던 것은 저희 이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경찰 업무의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보호, 치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시키고 특히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순경 출신인데 경찰 조직의 97%가 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경 그 출신들의 이런 인사 시스템과 또 사기 진작 시스템으로 해서 경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더 국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이제 그 경찰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거위의 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더 적임자가 그 청장으로 임명이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지영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업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경찰 조직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 전부터 이제 교수님의 이제 명성이나 이런 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굉장히 좀 그런 업무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면 말고도 인간적인 매력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되게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인간적인 매력을 말하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옛날에 미혼 남녀가 나오는 짝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쩐지 저희 회차 때 영영분이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발랄하시고 매력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른 질문해주세요. 짝에 나왔다고. 얘기하세요. 주위에서 다 놀랐어요. 뵈니까 너무 아, 그 반가워서요. 변호사가 이 친구 주위에서. 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미래를 포기하시고 경찰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 조직에서 성공한 이제 프로페셔널하고 샤프한 이미지랑 그 화가를 지망하는 미대생의 이미지랑 굉장히 차이가 큰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때 경찰이 안 됐으면 미대를 갔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제 경찰 조직에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화가나 미대 쪽의 길을 가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변호사라 말 잘하죠? 네. 예,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화가의 길로 계속 갔다면 이제 그 생각은 저도 이제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피카소 같은 화가의 천재적인 이런 화가로서의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뭐 안 간 것도 잘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합리화시키는 긍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다시 이제 그 꿈이었던 화가의 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졸업한 청주 대성여고의 미술부 선생님이셨던 보리 작가 송계 박영대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졸업할 때 인생은 이제 한 폭의 수채화다. 가서 이제 아름답게 채색해 가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그림을 안 그렸지만 실은 저의 이런 이제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이제 부끄럽지 않게 맑고 투명하게 수채화 덧칠하지 않는 수채화처럼 채색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남은 여백도 좀 보람된 일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로 채색해 나가는 걸로 화가의 꿈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교수님 그런 어떤 채색화 이런 거보다는요 몽타주를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인물화를 전공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면 인물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저희 그 최불암 씨 그래가지고 이제 몽타주 몽타주만 선발이 되셨죠. 그 흉악범들 막 몽타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얼굴만 봐도 요즘에는 이제는 얼굴만 봐도 저 친구 흉악범처럼 생겼다 이게 딱 나오실 거 아닙니까? 이 저희 둘 네 명 중에 네 명 중에 저희 4명 중에 제일 가장 흉악범처럼 생긴. 가장 느낌으로 불리한 얘기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리한 질문하시는 것 오늘 같아요. 머리 신경 많이 쓰고 왔어요. 네. 제가 이렇게 경찰 생활도 이제 38년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또 실제 몽타주 업무도 많이 해서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실제 자, 그냥 여기서 가장 여기 4명 그 중에서 4명 중에 가장 그러면은 악의 느낌이 오는 한 명을 실제 다 그렇진 네 분이 않지만 선하고 아주 선남이십니다. 그 중에서 중에서 한 한 명을 명을 꼭. 고르자면? 왜냐면 어떤 이게 거를 일단 직업을 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예, 네. 한의사, 변호사 네. 이거 다 지우시고요. 훌륭하시니다. 예. 눈들이 다 선하시고. 아니요. 그 중에서 한 명. 뽑히고 싶으신가요? 다 똑같으십니다. 눈이 다 똑같으세요. 아니 원래 눈이 다 똑같다고요? 몽타주가 아이 콘택이라고 몽타주 그릴 때 눈이 50%를 차지합니다. 눈 표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흉악범의 눈은 어떤 느낌이죠? 흉악범은 이제 아주 뭐 눈이 이제 그 의외로 이제 이런 그 마포 발발이 속칭 그 범인이라든지 그 도가니 범인 굉장히 아주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이 양순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기 틀립니다. 예. 여기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정리할까요? 뭐 다 선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네. 녹음기로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이명증까지 생긴 이 교수님을 꼭 고쳐주고 싶은 한의사 오. 김동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저희 화통 클럽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디 무료로 됩니까? 네. 이 교수님 오시면 제가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사실 여성들에게는 좀 불리한 금녀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이런 그 핸디캡들이 교수님에게는 도움이 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네, 그 저는 도움이 많았습니다. 또 여성이라는 그런 이제 핸디캡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국회나 타 부처의 인력 예산 따러 이렇게 다닐 때 남자 간부들이 남자 직원들이 가면 좀 잘 신뢰를 안 해주는데 제가 가서 막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다 막 들어주고 바로 이제 인력 예산도 주고 또 이제 그 NGO 같은 이런 이제 또 집회 시위 단체들은 굉장히 이제 반정부적으로 막 하는데 제가 또 막 가서 하면 이제 잘 그 믿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6년도에 그 시각 장애인들이 마포대교를 한 달간 점거해서 고공시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그 시각 장애인들이 눈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막 이제 막 그 몽둥이를 막 휘두르고 차 도로로 막 그 싱싱 달리는 도로로 막 뛰쳐나오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다가도 제 목소리가 나면 막 사장님 오셨다 막 그러면서 또 얌전해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순경 그런 이제 순경 출신이라는 것도 저는 제가 순경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의 경찰 업무라는 건 다 밑에 업무라서 그런 거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었고 또 고졸이라는 이러한 이제 단점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면서 30대 중반에 방통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한 이제 그 이론, 학문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는가를 전부 이제 아주 뭐 굉장히 피부로 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점을 이렇게 강점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예, 네. 그냥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강점이 될수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면 강점으로 자기의 그 핸디캡이라는 건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네. 강점화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이주현입니다. 여경을 꿈꾸는 많은 여성분들이 교수님이 롤모델이신데 혹시 존경하는 인물이나 롤모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다 훌륭하게 생각하고 모두 롤모델로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이시고 하원 의장도 하신 낸시 펠로시가 계신데 낸시 펠로시는 네 아이의 엄마고 40대에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 말씀이 사회의 어떤 역할도 엄마 역할의 확장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약자들을 위한 많은 법제도를 개선하고 일을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특히 약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말한 사회의 어떤 역할도 엄마 역할의 확장이다 이 말이 굉장히 아주 가슴에 와 닿고 제가 그런 했던 많은 일들에 그런 이제 모성애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존경스럽고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여경이기 때문에 그런 성폭, 가폭 이런 걸 하고 뭐 낸시 펠로시를 이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이제 5.18 집회 관리라든지 이런 강력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임무 수행을 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회 어떤 역할도 모성의 엄마 역할의 확장이라는 이런 말씀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제 취업난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저렇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 물론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도전할 수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청춘이다라고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또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이루고 좋은 그 여건에 또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은 여경전설 이금혁 멘토와 함께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벽 유리천장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벽 앞에서 체념하기보다 깨고 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태양을 따라서 저 밤하늘에 밝게 흐르는 별자를 따라서 때론 거칠게 몸을 안기는 저 바람과 함께 넓은 바다를 이룬 거야. 내 물은 또 흘러 강으로 돌아가. 강물은 또 흘러 바다로 돌아가. 바다는 또 흘러 너에게 돌아가. 또 내 온몸을 귀감아. 예, 이제 제가 청춘이던 시절에는 이런 이제 화통 같은 멘토 프로그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통 프로그램이 화통 멘토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청춘들에게 좋은 이제 그 교훈도 주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일지